안녕하십니까, 최성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핍을 좀 더 종류별로 나눠서 그 종류의 의미를 좀 알아보는 것도 또 다른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종류를 분류하는 데는 저 나름대로의 분류 방식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결핍과 상대 결핍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절대 결핍이란 절대 온도처럼 거의 온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처럼 어떠한 양육도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절대 결핍을 상정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상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4차원의 문을 통해서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이나 블리자드가 몰아치는 남극에 떨어졌다. 남극에서는 채 몇 분도 되지 못해서 사망을 할 것이고요. 사막에서조차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그 어떠한 보살핌도 못 받고 죽어가는 것을 절대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사람들이 성인이 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절대결핍은 아니겠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들은 상대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 결핍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양육을 그 사람 혼자 잘 못 받고 컸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을 절대적 결핍이라고 해서 절대 결핍과 절대적 결핍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대적으로 그럭저럭 큰 결핍은 없지만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약간씩 상대적 결핍이 있다 하는 의미로 상대적 결핍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상대적 결핍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결핍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서로 비교하다 보면 상대적인 결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결핍을 또 다시 나누어 보다 보면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비교하여서 결핍이 생겼다라고 해서 내적, 시간적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결핍으로는 다른 사람과 현재 자기와 동시간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핍을 느낄 때 그것을 외적, 공간적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주로 내적 결핍, 외적 결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내적, 외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상대적인 결핍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에 또는 그 시간의 선상에서 어느 시점에서 또 다른 시점을 비교하는 그런 시간적인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결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외적 결핍 역시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결핍을 느끼는 것이다 해서 그것을 공간적 결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 결핍, 공간적 결핍, 이거는 조금은 잘 쓰지 않는 그런 관용적인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대 갈등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외적 상대적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결핍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밑을 보지 않고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결핍이 있는 편이죠. 상위 계층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어떤 계층에 어떤 위치에 있어도 늘 자기 윗사람과 비교를 하지 자기 아랫사람과 비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핍을 느끼는 거죠. 물론 우월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얘기는 그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진 않겠죠. 결핍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항상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와 비교해서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결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있어도 결핍은 항상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것들은 동시대에 모두 결핍이라고 공감대로 형성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흔한 말로 그런 얘기 있죠. 엄친아. 사람들은 엄친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엄친아와 비교해서 자기의 결핍을 느끼게 돼요. 그런 엄친아에 비교된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결핍은 그 엄친아라는 말이 유행할 때 그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아들, 딸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결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대별로 비슷한 결핍을 느끼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1960년대생, 1970년대생들이 느끼는 결핍과 지금 90년대, 2000년대생들이 느끼는 외적인 결핍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라는 의미는 60년대, 70년대생 아버지, 어머니들이 느꼈던 결핍들은 이미 모두 다 극복이 되어서 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은 못 느끼는 결핍일 가능성이 훨씬 많죠. 아버지, 엄마 세대가 느끼는 문제는 아들들이 이해를 못하는 문제였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들들의, 딸들의 결핍을 이해를 못하고 아들과 딸 역시도 엄마, 아빠의 결핍을 이해를 못할 확률이 높죠.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면 결국 그 세대에서 느끼는 공통적이고 독특한 상대적 결핍들을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 세대의 사람들의 공감을 훨씬 더 많이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세대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들, 딸들은 그 결핍이 어떠한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느꼈던 결핍의 종류와 아들들의 느꼈던 결핍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아들들의 결핍은 아버지 세대의 결핍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이 채워져 있고 많은 양육을 받은 상태라 해서 아버지 세대가 자식 세대를 볼 때 느껴지는 상대적 결핍을 조금은
보정해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세대의 결핍 구간이 이 정도, 아들 세대의 결핍 구간이 이 정도라면 이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쟤네들은 결핍도 없고 받은 것도 많고 풍족한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국 이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 결핍의 비교 기준은 이 세대만에 있는 비교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세대만에 있었던 비교 기준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결핍하고 같은 양의 결핍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든 맞춰보기 위해서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